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왔습니다만 여당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법인세 인하를 2% 주장하다가 이제 1%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합의에 이르렀어요, 사실상. 근데 어느 쪽에서 틀었죠. 모처에서 네. 틀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김진표 상황이 의장 됐는데 화가 났나 봐요. 예. 이분은 뭐 자기가 내놓은 중재안도 못 받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호통을 치던데 네. 어떻습니까? 여당은 자기네가 여당인 걸 모르나 보죠? 일단은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작년에 그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배당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예. 2021년에만도 10조가 늘어난 거예요. 예. 이거 보면은 그래서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이렇게 공언한 것도 뭐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깎아줬단 말이에요. 25에서 네. 24로. 네. 그런데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아니 이게 국정조사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네.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이게 행정안전부 경찰국 올 8월에 얼마나 그 논란과 그 갈등 속에서 관철해낸 겁니까? 네. 경찰국 예산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 시행령으로 설립된 조직 예산을 일단 다 삭감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어요. 김진표 그럼에도 의장이. 불구하고 안 받았다. 그래서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는데 자 이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정권이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런 경찰국 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거를 예비비에서 써라 이건 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불쾌감을 진짜 잘 표시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네. 나온 보도 중에 불쾌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좋아요.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네. 이거 뭡니까? 경찰을 직접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8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구 참사가 벌어졌죠. 참사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경찰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또 그 소방서 역시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중앙 조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동안은 이제 지자체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방서나 경찰서가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 어쨌든 책임이라도 대통령실은 지고 그 예산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책임은 안 지고 예산은 내놔라.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대통령실은 다 오다 정치만 하고 있다. 그렇죠. 각 부처에다가 자기네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 플러스 당에 대해서까지 총선 내가 치르는 건데 내 맘대로 해야지 왜 니네 말대로 하니? 이런 아니 얘기를 그 말 하고 있어요. 자체도 이거 굉장히 위헌적인 발언 아닙니까? 사석에서 괜찮답니다. 사석에서 한 말은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대통령이 공석 사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또 보도가 됐다면 더 이상 그거는 사적 발언이 아니에요. 네. 그 발언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이번 총선은 이제 2024년 총선은 22대 총선은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다.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던지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에 표를 던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명백한 그 헌법에 배치되는 그런 발언이고요. 아니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합법적 범위 안에서 돕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가 탄핵 소추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탄핵하자는 얘기도 안 나오고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돼버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당시에 초창기에 대통령은 있는 곳이 다 집무실이다. 어디에 있든 집무실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한덕수이랑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통령은 공석 사석이 없어요. 대통령은 사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요. 말했든 간에. 예. 대통령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한 말 해가지고 왜 난리치냐. 이렇게 지금 우리를 혼내고 있고 대통령실이 오더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처럼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내용을 오늘이 12월 19일이잖아요. 네. 오늘 의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당규 개정. 이거 뭐 토론의 과정이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네. 당의 헌법인데 그걸 뭐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이거 결국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내보내라고 그런 거죠. 아웃시키려고 네. 당대표 못 되게 하려고는 그래도 정치적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은민 평론가는 당 적이 있습니까? 전 당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2012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통합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당 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2016년에 그리고 탈당했어요. 2013년에. 네. 지금 당 적이 없는 거죠. 2016년에 그 당시에 2017년이군요. 그때 하여튼 뭐 선거 때만 되면 김용민 막말 파문을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자꾸 제가 전에 있었던 당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2017년에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니 입당을 했는데 8시간 만에 제명당했어요. 왜요? 예? 김용민이가 입당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 당을 모독하는 것이다. 뭐 그런 취지여서. 예. 그러니까 일단 당적이 없다는 거죠. 당적 없어요 지금. 아이고. 2017년 이후로 제 당적이 없습니다. 아니 당적 5년 없다는 말이 넘었어요. 이렇게 오래 길게 할 수가 있나요? 예. 내가 좀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자, 당적 없는 우리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봅시다. 네. 우리 당당하게. 김진표 의장 오늘까지를 시한으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김진표 의장 말을 들을까요? 김진표 의장은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민주당 그러나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닌 그런 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그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충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그 어떤 합의가 뭔가 도출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만 느껴진다면은 오늘로 이제 시한을 정했는데 내일로 또 모레로 미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문희상 문희상 의장이 네. 사실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잘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당시 이제 야당이었습니다만 바꾸고 싶어하는 그들이 저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참 요리조리 잘 해가지고 잘했던 문희상 것 같아요. 의장은 이제 여당일 때 국회의장 그러니까 되셨죠. 문희상 의장이 여당이었을 때고 네네네. 여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이 야당이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그때 이런 저런 법안을 그래서 많이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는 거죠. 김진표 의장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대통령실이 본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그리고 좀 아실까? 한 방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국회 정치가 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옵니다. 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무 대통령에게 옳은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막말이라든지 그게 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액션에는요 대통령실의 푸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예,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7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신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직후에 맞아요. 했던 말이죠. 그런 말 했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은 지금 당이 그동안 발목 잡던 당대표가 없어져서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과 나눈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체리 따봉과 함께. 예. 이것만 보더라도 당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뭐 말씀하신 대로 당원 투표 100% 반영이라는 황당한 당원 당규 개정을 오늘 의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은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돼가고 있는 건데 역대 대통령은요 당무에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좀 간접 화법으로 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말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인데 너무 많이 보도가 돼요. 사석에서 한 말들이 이렇게 보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일부러 흘리는 것처럼. 네. 이 정말 이게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았는데 그 멘트가 아우팅 됐다. 네. 이럴 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요. 그 법적 그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흘렸을 가능성을 이렇게 전제고 보는 것이 옳을 일부러 것 알리는 같아요. 거죠, 사람들이. 예. 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156분 정도 되는 그 리허설이 아니죠. 국정과제 점검 회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떨린다, 이거 처음이다, 뭐 없다, 연습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연습을 아주 그냥 찰떡같이 했던 리허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정과제 점검회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사전에 연습된 홍보성 이벤트였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 됐다는데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을 YTN이 올렸다가 돌발 영상에서 3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YTN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주요 방송사 중계 풀인 코리아풀 측의 내부 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방송이 보류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게 KBS가 주관사인데 걔네들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이게 그 방송사끼리 어떻게 어떤 약조를 맺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그 행보 자체가 공개가 됐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끼리의 협약사항 위반이다. 그건 당신들끼리 알아서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둘을 섞으면 안 돼요. 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격이 없는 정말 아무런 사전 이 대본 없이 각본 없이 나눈 대화로 이거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실상 다 리허설이 있었던 그런 사전 대본이 있었던 행사였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격이 없는 대화를 추구했다면은 도어 스태핑 없애면 안 되죠. 불편한 기자들의 질문도 거침없이 받아야 하는 건데 도어 스태핑 때도 보면 알겠지만 자기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또 혹은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분이 국민과의 대화 쇼를 한다? 예, 말 그대로 쇼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이라고 하질 않나. 천박한 쇼다 이랬는데 이거야말로 천박한 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리허설 공개, 이거를 거짓말한 거를 미안해야 되는 건지, 리허설 한 걸 미안해야 되는 건지, 이걸 실수라고 봐야 될지 복잡스러운데, 현 정부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좀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연말 선물을 먼저 돌렸나 봐요. 근데 거기서 보낸 선물이 전체가 다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었다는 거예요. 볶음 땅콩, 호박씨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100% 중국산, 호두,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 행안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 세트 5종을 소년소녀 가장환경미화원 등 8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 등을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되어 있다. 해명했습니다. 자, 100%를 가지고 수입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입산 농산물로 그냥 다 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주면서 아니라는 듯이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역대 대통령 선물들을 보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요. 엄청나게 고심해서 고르잖아요.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네. 또 그래서 우리 농민들 특히 이렇게 생명 자원을 다루고 있는 이런 역군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 선물, 대통령실 선물이 이제 준비가 됐었는데 이런 선물이 나갔다는 거는 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행정안전부의 네. 불찰 정도가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여기 걸 써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이게 처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역대 수두룩하게 많은 대통령 선물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 배려나 고려가 전혀 없이 100% 외국산 농산물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누군가가 오더를 내린 게 아닌가. 아하, 오더를? 네. 왜요?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고. 아이고, 이렇게 쪼잘쪼잘하게 짜잔짜잔하게. 아니 그럴 가능성까지 한번 알겠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심하게 개념 없이 선물이 선정되고 네. 배포됐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분명히 과거엔 이랬는데요라고 말할 공직자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들을 다 무시하고
어디선가 일부러 무시할 수 그랬을 없는 것이다? 그런 권위로 누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예.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다. 이게 한 5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는 60% 밑으로 내려오고 긍정 평가가 36%나 기록이 됐습니다. 언론들에서는 연말 연초에 40%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워낙 낮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40%도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40%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 여권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결집을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보여주면요, 네. 대통령이 힘을 보여주면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잘못 남용하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그 이 부메랑을 맞게 될 상황이 놓였는데 화물연대 파업을 짓밟으면서 네. 야 이게 사실은 노동계하고 오랜 그 불편한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 정치 세력이 그래서 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에 어떤 여파를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무드로 계속 갈 수는 또 없는 것이고요. 또 야당이 여기에 적절하게 또 맞대응을 하면서 싸움판을 힘의 대결 구도로 가져갔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야권의 지금 현재 무력한 대응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지지율 상승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교훈을 얻었다. 세게 나가면 혹은 내 맘대로 계속해서 하면 혹은 국민들 말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더라. 이렇게 지금 학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네, 노동자들. 힘을 쓰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교훈은 아닐 테고요. 예,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힘의 정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가 탈나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죠. 보십시오. 이게 뭐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짓밟으니까 뭐 바로 이 조치도 지금 강구 중이에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해가지고 최장 69시간 한 주에 몰아서 일하게 한다든지. 예, 69시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오전 9시 출근하면 몇 시 퇴근인 줄 아세요? 밤 9시? 주 5일 근무로 했을 때. 밤 9시 아니죠? 밤 10시? 주 69시간이면은 밤 12시? 새벽 1시입니다.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예. 2시간 합해서. 그럼 새벽 1시에 퇴근해야 되고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주 5일을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장시간 노동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고요. 네. 노동자의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그 효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예.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노조 때리게 하고 노동 정책에 대해서 뭐라 하고 노동자를 괴롭히고 이러면 내 지지층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생각 갖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근데 그래봐야 40% 미만이에요. 40% 미만 갖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계속 그렇게 해 보면은 네. 뭐 언젠가는 또 깨닫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큰일 총선까지 나겠구나. 1년 반이 안 남았는데요. 그럼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아이 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예. 아니 계속 힘을 보여주는 건요. 좀 오랜만에 보여준 힘이거든요. 잠시 반짝 그 지지율 상승을 그 도모할 수는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나중에 그 독재로 비친단 말이죠. 또 독재는 못 참아줍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그래 이 길이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산일 겁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무소속으로 나갔던 분들에 대한 복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박지원 전 원장, 네.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은 뭐 자기네 복당 신청 안 했다 이렇게 발끈하고 있고, 네. 그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도 복당 신청이 됐나요? 그 복당 신청이 됐으면 됐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 복당 신청은 했는데 네, 복당 조치가 논의를 안 이루어졌다면 합니까? 당연히 보도가 됐겠죠. 근데 뭐 없는 거 봐서는 네. 복당은 안 된 것 같고 그 양향자 의원 별명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전향자. 전향한다 이겁니까? 네, 저쪽으로 전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반대했다고 하죠.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하여간 그 당에 있을 때 2015년에 그 이제 그 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잖아요. 그 네. 이후로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 큰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도 지냈던 사람이지만은 네. 당으로 돌아오는 건 그리 쉽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돌아온단 말이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당내 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낙마를 시킨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 그러면은 그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뭐 정치적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박지원 의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당이 박지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매불망 내각제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어허. 그런 전망도 있어요. 내각제. 일단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워낙 스피커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 내지는 과거에 한 행동을 보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각제에서 지지율 30%면 정권이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줄창해 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윤 대통령 반대층들을 흡수하면서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김영민 평론가와 함께 이런저런 이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